아, 이거 하면서 좋았던 점도 진짜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람 있었던 아. 일도 많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제 학원 하면서 제자들한테 이게 많이 아. 분양을 해. 그러니까 어떤 그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이거에 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서 한 6개 정도로 불리더니 어느 날은 이제 그 동네에 좀 유명한 그 베이커리 거기에서 케이크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케이크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에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한 200 정도 벌었다고 스타벅스 쿠폰 하나 보내고.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또 네. 이렇게 하니까. 식테크 하기에 좋은 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 전체적인 그래프 자체를 해보면 이제 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애매한 게 이제 가격이 싸면 사기는 좋지만 판매가 힘들고요. 가격이 높으면 사기는 힘든데 판매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건데 근데 그거를 맞추는 게 사실 대체적으로 계절 따라 가긴 하지만 또 매스컴 터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입이 금지됐다. 그러면 가격이 반등해요. 뭔가 수입 금지 기간이 늘어났다던가 수입이 더 까다로워졌다던가 아니면 매스컴을 많이 탔다. 그러면 또 반등하고 근데 평상시에는 조금씩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그리고 계절적 요인 봄에는 아무래도 매스컴을 많이 타니까 봄에는 가격이 좀 올라갔다가 또 겨울에는 월동 들어가면은 이거를 또 다 보관해야 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저건 거죠. 뭐 가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건데 하기 좋은 시기가 따로 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시세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겨울에 사서 봄에 팔아라. 예. 겨울에 사서 보면 팔아라. 그리고 그러면은 대량으로 사가지고 도매 소매하듯이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팔아라. 그러니까 큰 걸 사서 잘라가지고 낱개로 팔면은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잎을 다 쪼개가지고 팔면 150만 원이 돼요. 물론 파는 그 수고가 있지만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죠. 당근에서 사가지고 스토어로 팔아라. 네. 약간 스킬이 있네요. 파는 예, 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좋은 시기라기보단 방법인 거죠, 일종의.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정말 뭐 물량이 딸리거나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에서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싼 것들을 이렇게 딱 봐서 괜찮은 걸 사요. 사진은 어차피 찍어 돌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 가서 뭐 직접 거래하거나 그러면서 사서 제가 좀 키운 다음에 잘라가지고 팔면은 그거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은 사실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 신뢰감을 네, 돈 주고 신뢰감을 파는 돈 거니까. 주고 파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내가 확인한 거를 어쨌거나 이제 내가 괜찮다라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 그러면요, 그 이런 식테크 시장에서 식물을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 이제 3가지를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서 네. 알려주셨었어요. 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정리 한번. 예, 정리 한번 하면은 이제 겨울에 사서 봄에 팔아라. 겨울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월동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아니면 이제 영하 조금 직전부터 이제 월동에 들어가요, 농원들이. 그래서 물량을 이제 이게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중 비닐하우스에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냉해를 입으면은 잎이 다 이제 그 갈색으로 변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하는 게 되게 힘든 게 20도를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최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 물량을 팔아서 없애요.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그 공간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봄에 제일 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봄에 다들 출하를 하니까 농원들이. 근데 대부분의 농원들이 겨울에 많이 떨이 처리를 해요. 많이 블랙 프라이데이 하듯이 많이 떨이 처리를 하는 게 공간이 제한되는데 거기 안에 다 넣어야 되니까. 이중 비닐하우스면 보통은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중 공간은 되게 작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식물을 여기에서 다 키우다가 이제 월동 들어가면은 특히 취약한 식물들은 안쪽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제한되니까. 지금 정도 사면 딱 좋겠네요. 예, 지금이 제일 싸요. 저렴한 시기예요. 예. 당근이나 이런 데서. 예. 그리고 봄 되면은 매스컴이 많이 타면서 그러니까 2가지 요인이 있어요. 봄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봄 되면 이제 농원들이 물량을 푸니까 겨울에 거래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몬스라이브 정도 되는 가격의 고가 식물들은 참말고 가서 사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겨울이라고 거래가 떨어지진 않아요. 약간 줄기는 하지만 겨울에 거래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봄 되고 된다고 갑자기 물량을 확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겨울에 이렇게 많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식물이 이제 봄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기도 해요. 대량 생산이 되는 식물들은.
왜 그러면 그때 이제 출하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번에 확 물량을 푸니까 대부분의 이제 대량 생산 식물들은. 근데 몬스테라 에버는 지금까지 제가 한 3년 동안 그래프 분석해 보면 항상 봄이 제일 비쌌어요. 그 매스컴의 기대 심리, 그러니까 봄부터는 내가 어디서 키우든 잘 키울 수 있어라는, 그리고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봄이 제일 비싸고 딱 3월쯤. 그리고 제일 가격이 싼 때는 10월 말에서 11월 들어갈 때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월동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니까 공간이 제한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일반인들도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은 안으로 수려놔야 돼요. 예. 대표님 집 발디딜 틈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약간 뭐 이 잠깐 저희 창문을 문 열어요. 왜 사모님 눈치를? 자, 그럼 다른 또 방법은요? 예, 두 번째 방법은 그 스토어는 가격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네. 스토어나 인플루언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니까 이제 중고나라나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이제 스토어나 이런 비싸게 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팔아라. 본인이 그리고 인지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제 그래도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 강의할 때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내가 아는 만큼 좋은 물건인 거지. 내가 모르는데 싸고 좋은 물건은 나한테 오지 않는다. 마치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듯이 싸고 좋은 중고차가 어딨냐 세상에. 정말 그렇게 좋으면 제가 사죠. 그쵸. 왜 그게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있겠어요. 그쵸.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예. 또 마지막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이게 도매소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큰 걸로 사서, 쪼개서 팔아라. 쪼개서 팔아라. 아까.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 들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 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팔기 힘들다고. 근데 그분이 저도 크게 이만한 건 잘 안 팔리거든요. 입 10장 이상 되는 거. 근데 이게 자르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서 나는 요만한 걸 사서 그냥 이렇게 키워서 이걸로 팔래. 근데 이거 가격을 그대로 하니까 당연히 안 팔리죠. 이걸 뭐 가격을 뭐 엄청 깎아가지고 70% 가격 이러면은 사겠는데 사람들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거 한 장 가격을 그대로 곱하기 10 해가지고도 그걸 올려놓고 이게 안 팔린다고 하면 저도 그거 팔기 힘든데요. 그렇죠. 예. 약간 이거네요. 우리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 네. 1688에서 도매로 수입을 합니다. 네. 도매로 수입을 해서 자기가 마진을 붙여갖고 소매로 팔 예, 때는 좀 더 그렇게, 비싸게. 예. 대신 이렇게 도매로 사는 게 겁나는 이유가 이거를 내가 다 팔 수 있을까? 예. 라고 하는 예. 그거랑 조금 비슷한 그쵸, 이커머스랑. 그런 정확한 비율을. 예. 그래서 이게 소매로 팔면 훨씬 싸게 팔 수 비싸죠.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단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파셔야 되고 실제로 또 그게 팔리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이 한 장짜리 사도 이렇게 내가 키울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무늬가 좋은 걸 사고 무늬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걸 사려면 잎이 2-3장 정도 된 거를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 예. 200만 원 가까이 되죠. 예. 요즘은 그래도 한 100만 원? 근데 잎이 20에서 30만 원이다. 근데 이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스크 개념 자체가 심리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 잎 한 장짜리가 더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이건 무늬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죽을 확률도 높고 잎 세 장짜리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무늬도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건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의 리스크고 돈은 내가 잘 보이는 영역의 리스크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잘 보이는 영역의 리스크가 훨씬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리스크는 더 크고 식물이 죽는 리스크는 훨씬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 강의 듣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파실 땐 잘라서 파시고 사실 땐 큰 거 사셔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예. 이거네요. 초보자분들은 예.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그게 보통은 그래서 몬스테라 알고로 많이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냥 잎사귀 하나 그냥 받아서 예, 거기서부터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시세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이 곡선이 있는데 그래도 몬스테라 알보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식물이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라. 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면들을 좀 봤는데 네. 잘 모르고 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게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식테크 벌금 문제도 있다고 네.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게 사실 몇 가지 그게 있어요. 세법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그 종자산업법 문제가 있어요. 종자산업법이요? 네, 그러니까 종자산업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취지 자체는 이제 농민들이 어떤 종자, 그러니까 씨앗부터 해서 번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샀을 때 이게 잘못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고추 모종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그 가지가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기를 치는 기업들이 있을까봐 네. 국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 등록을 하고 종자산업 그 관련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종자를 팔아라 이렇게 제안을 줬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몬스테라를 이렇게 자른 게 삽수라고 부르면 사실 삽수는 거래하면 안 돼요.
흙에 심거나 해가지고 성체를 거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멋모르고 다들 이게 삽수 거래를 했는데 이 종자산업법 등록된 기업들이 자꾸 신고를 넣는 거예요. 삽소가 뭡니까? 삽수라는 게 이제 번식 단위, 삽목을 하는 번식 단위.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삽수라고 부르긴 하지만 삽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삽수라는 거는 잎이나 뿌리 줄기의 일부를 말해요. 보통 이제 국어 사전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이제 그때 그 변호사 친구랑도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 법 해석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채널 한번 찍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게 그 삽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잎 줄기 뿌리를 다 갖춘 건 삽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는데 사실 그건 이제 뭐 법령 해석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종자를 이제 원래 팔려면은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걸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규모 100평 이상의 무슨 시설에다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농원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게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 시장이 큰 건 농원에서 키운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키운 거니까. 일반인 거래량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많이 종자원에 문의를 했어요.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근데 걔네들 그 종자원에서도 몰라요. 이거를. 그리고 전문가도 없고. 진짜 국어 선생님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전공이 원래 뭐 생물이나 뭐 식물 이런 쪽이 아니셨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4년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 내공이 와 어마어마하시네요. 진짜. 뭐 시테크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걸로만 봤을 네.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시고 네.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실패 요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일단 너무 크게 무리해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저도 사실 취미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전은 이미 회수를 했고 그 이상의 훨씬 큰 수익을 낸 건데 무리해서 뭔가 이제 뭐 예를 이거 돈이 된대 그럼 몇 천만 원 막 갑자기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사가신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식물 카페를 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가 부업 개념으로 하거나 뭐 아니면은 나는 이제 뭐 세금 혜택 좀 받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제 약간 본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뛰어드신다. 그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가끔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학원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은 케이스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제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은 하는 원장 입장이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되게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게 시세가 떨어지면 못 버텨요, 멘탈이. 그러니까 이거 뭐 시세 떨어져도 언젠가는 식물이 크면은 나중에 회수해서 본전 회수하고 나머지는 취미로 키우면서 용돈벌이 하겠다. 아니면은 운이 정말 좋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절박하게 들어오시면은 정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된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들어와가지고 하시거나 하셔야지. 아니면 취미 개념으로 이게 뭐 나이 좀 있으셔가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나는 그냥 뭐 소일거리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수익 좀 내고 손자들 용돈 주고 내 용돈이나 쓰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절세 효과를 좀 보거나 아니면 이거 좀 안 돼도 나는 이걸로 버티면서 이거는 좀 키우면서 이렇게 좀 키우고 버티면서 다른 거 하다가 이것도 시세 좋네 그럼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되게 좋은 그건데 이것만 보고 들어와가지고 절박하게 들어오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떤 뭐 테크나 다 그러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식물을 기르는데 취미가 있고 조금 사랑하는 네. 마음이 좀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네. 이제 테크트리 타는 건 괜찮지만 네. 그냥 너무 돈만 보고 들어와서 네. 무리하게 하는 건 조금 지양을 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20년도부터 하셨고 만 2년이 넘었어요. 네. 그렇죠? 이거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또 좋았던 점도 있었을 것 같고. 일단 사실은 이 식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퍼뜨린 것도 있어요. 시장 확장을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욕을 되게 많이 먹긴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매니아층이 이제 이걸로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저도 레고가 취미긴 한데 레고를 되팔아가지고 돈 버는 시장이 있어서 옛날에 레테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레테크가 있었는데 제가 매니아 입장에서 레테크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좀 싫어요. 네. 왜 내가 취미로 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더 이상 취미로 못하게 예, 비싸지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생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IMF 때 저희 부모님이 사업이 망하셔가지고 좀 뭐 물려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부모님 생활비도 다 드려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혼자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절박했죠. 그러니까 심리는 이해는 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사기를 치거나 뭐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난 건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뒤에서 험담을 하고, 저를 험담하기 위한 단체 톡방이 따로 있다고 제 팬분이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아, 되게 속상했겠다. 예. 아,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죠. 또 식테크라는 게 되게 보편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좀 시장으로 인정받은 그런 느낌도 있고. 예. 그 먼 거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네. 뭐 박 대표님 좀 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포장해서 보내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보통은 오시라고 해요. 왜냐면 이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이제 방법은 있기는 한데, 옛날에는 이제 퀵으로 보내긴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이제 일단은 식물을 최대한 가벼운 흙에 가벼운 화분에다 넣어요. 플라스틱 화분 같은 데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난방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스티로폼 박스를 구입을 해서 박스 안에다가 화분을 고정해 버려요. 흙이 새지 않게 다 포장을 하고, 그러고서는 핫팩을 안에다 넣고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체국 택배로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CJ나 예. 이런 거 보냈다가 이제 야지 노적해가지고 다 날리고 나니까 우체국은 무조건 실내 보관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우체국 택배는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 뒤에 가는데, 원래는 이제 당일날 접수하면 그 다음날 가는 게 원칙이었어요. 도서지방 제외하고. 근데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올해 초부터 5시 30분 이전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도장이 5시 30분 이전에 찍히면 이제 그 다음날 거의 가요. 네, 그래서 하루 기준으로 해서 겨울철에는 스티로폼 박스 포장하셔서 보내고,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늦은 5시 30분 이전 직전까지 가서 접수를 해갖고 네, 그게 가장 좋죠. 좋겠네요. 네. 나한테 끝까지 같이 있다가 네. 아, 이거 하면서 좋았던 점도 진짜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람 있었던 일도 많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제 학원 하면서 제자들한테 이게 많이 분양을 해. 그러니까 학원들은 보통 문화상품권을 주잖아요. 뭐 전교 1등을 했다. 뭐 실적이 그 성적이 많이 올랐다. 잎사귀 하나 얘다 너는 월계수. 근데 이제 어떤 그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이거에 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서 한 6개 정도로 불리더니, 어느 날은 이제 그 동네에 좀 유명한 그 베이커리 거기에서 케이크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케이크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에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오고, 돌려보내야죠. 너무 약소하지 않니? 100만 원을 벌었다면서 이게 뭐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한 200 정도 벌었다고 스타벅스 쿠폰 하나 보내고.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또 네. 이렇게 하니까. 또 대표님 또 지금 보니까 강의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네. 강사로서 이제 많은 후학들이 이제 이걸 따로서 이제 할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제일 성공한 분은 이분 나가서 될지 모르겠는데 한 분 계세요. 예시로. 예시로 이제 저한테 이제 초반에 이제 알보랑 옐로우를 사가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분은 유튜브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분 계시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식물마켓을 여주에서 따로 했었거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그때도 이제 오셔가지고 많이 파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농장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겸사겸사 부업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키우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몇 번 사셔가지고, 여러 번 사셔서 제가 아파트로 이제 직접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커팅도 처음에 하는 거 알려드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스토어에서 거의 항상 상위 링크돼 있어요. 예. 자, 대표님, 이렇게 길게 저 오늘 벌써 시간이 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재밌으셨나요, 혹시? 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물어봐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 오늘 이후로 저희 그 옹꿈사 그리고 투트랙 채널 구독자분들이 식테크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이제 돈의 방향이라는 게 사실 한 방향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재테크 활동하시면서 식테크 더필 플랜트 이거 치시고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은 더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 내용 되게 많이 있죠? 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능력을 더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근데 이게 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셔서 2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이제 정리를 그래도 제가 나름 한다고 이제 많이 해놔서 요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한 10건 정도 구매해서 저희 이벤트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야 뭐 네,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돈 내산이니까. 내 돈 내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좀 조그만 이벤트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